국민의힘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오늘 만났는데 그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는 공조하고 또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김병기, 강선우 특검, 그리고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경위 규명,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추진합시다.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 당의 대표가 만났습니다. 저희가 옆에 화면 왼쪽 위에 107석, 국민의힘이 107석이고 개혁신당이 3석입니다. 김근식 시장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연대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기에 3석의 개혁신당과의 저런 연대 마땅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라는 건 여야도 협력이 필요할 때 협력하고 또 다툴 땐 다투는 거고 야당끼리도 협력이 필요할 때 연대하고 다툴 땐 다투는 겁니다. 예. 그게 정치의 살아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과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협력하겠다는 것은 특정한 그리고 국민들이 매우 많은 의혹과 분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누가 주도하고 누가 먼저 제의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3가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장동 통일교 특검에 관한 거, 그다음에 네. 공천 헌금에 관한 특검, 그리고 대장동 항수 포기에 대한 경위 규명 이 3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력하겠다라고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야권을 지지하는 중도와 보수의 많은 국민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그 내부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힘을 합쳐라라고 하는 저는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거기 합당하게 저는 두 분이 움직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107석이 3석에 끌려다니냐 이건 제가 볼 때 예. 그냥 끌어내리기 위한 저는 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예. 큰 틀에서 보면 정치는 저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먼저 이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야권 연대를 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고요. 예. 거기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화답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걸 제안할 때 조국혁신당도 야당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도 제안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정상화되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 부분의 연대와 협력은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제안하고 장동혁 대표가 손을 잡았어요. 그럼 이준석 대표의 정치인이니까 노림수가 있을 수 있고 장동혁 대표도 저 연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권혁께서는 두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의석수로 보면 3석이지만은 예. 지난 대선으로 돌아가면은 8.4%를 얻어서 3위한 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선 후보를 냈던 3당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개혁신당 3당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당시도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얻었던 표를 합치면은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보다도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혁신당은 3석밖에 없는 미니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이 국회 내에 의석을 가진 여러 당들이 있지만은 예. 조국혁신당을 야당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조국혁신당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이중대란 말 위성정당으로 탄생했고 이때까지 계속 하는 게 민주당하고 같이 가는 거지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질 않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야당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2당밖에 없었는데 그동안은 계엄과 탄핵과 이 대선 국면에서 야당이 분열돼 있는 양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 다수당 절대 다수의 이 여당인데다가 야당은 분열돼서 결국은 개혁신당도 많은 부분 민주당하고 같은 입법 연대도 하고 탄핵 연대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의힘 하나를 놓고 상대하기는 정말 쉬운 거죠.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제는 야당이 서로 이 두 야당이 공동의 전선을 형성해서 반민주 또 반부패 이 연대를 펼친다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의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예. 실질적으로 아마 이 연대가 만약에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면 수도권에서는 대체로 뭐 500표에서 1000표 내외로 지고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이준석 대통령 후보의 8.4% 득표력, 지금 현재 개혁신당의 대체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3에서 5%의 지지도는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가 이제는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끼리 연대하는, 합치지는 못하더라도 연대할 필요는 양쪽 다 있는 거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나이는 어리지만 정치 경력 상당하고요. 장동혁 대표는 아직 정치 경력 오히려 적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끌려다닐 염려,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의석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장동혁 대표는 개인 장동혁이 아니잖아요. 물론 장동혁 대표가 정치 경험 3년밖에 되지 않지만은 107석의 제1야당의 대표예요. 예. 107석의 제1야당의 대표란 거는 또 다른 면에서 이 107석이 주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원내에서 3석을 가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7석을 가진 장동혁 대표를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무겁다. 국민의힘이 예. 혼자 1대1로 그냥 둘이서 개인이 정치하는 것 같으면은 예.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또 한 수 위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또 107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에게는. 예. 그러면서 보면은 뭐 끌려다닌다라기보다도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거죠. 그리고 예. 연대하고 협력할 때는 누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게 이니셔티브가 아니라 그 얘기가 얼마나 옳으냐, 국민들의 민심의 반향을 일으키는 올바른 주장을 하고 먼저 제기하는 쪽에는 같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번에 이 특검과 1국정조사와 관련된 야3당의 연대 부분들은 그거는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먼저 잘 꺼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뭐 우리가 107석이 있는 당이 3석이 있는 당에 끌려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걸 그냥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전략적이지 않고 정치적인 미숙이죠. 예.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잘했다. 끝까지 이거 관철시키기 어려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둘이서 만나가지고 성명 내고 이렇게 한다고 민주당이 뭐 응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민주당이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찌 보면은 처절한 투쟁을 한번 해봐라 이번에 장수들답게 말로 하고 또 끝내지 말고 정말 이걸 관철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 국민들이 맞아 오죽하면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손을 맞잡고 저렇게 처절하게 외칠까 이런 모습을 이번에 한번 보여주라라고 단식 얘기 나오고 뭐 그랬었죠. 두 사람에게 주문하고 싶어요. 그게 단식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박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는데 지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박빙의 승부처에는 상당한 역할을 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셨거든요. 예. 저 파괴라고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글쎄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각자의 셈법이 있을 텐데요. 예. 결과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은 그런 어떤 거에 속지 않습니다. 본질은 정치를 저도 한 20년 넘게 해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심, 본질 이런 것들을 선거에 가까이 갈수록 국민은 보시는 거죠.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속아서 행사를 한다면 내가 존엄한 유권자이겠습니까? 이런 예. 생각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이 내란 청산, 개혁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은 바로 그런 시대 정신을 세우겠다는 결심들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예. 결과적으로 어떤 외형적인 연대나 이런 것보다는 진심으로 그런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대 정신에 다가가는 그런 노력과의 국민과의 연대를 해나갈 때지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외형적 연대만 통해서 국민들을 그 안에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원석 의원께서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 연대 이제 시작했다고 보고 기반을 다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끝까지 계속 지금 뭐 권영진 의원께서 말씀 그런 결과 장밋빛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것도 다른 문제고. 두고 봐야죠. 개혁신당 쪽에서는
지방선거 연대까지 벌써부터 이제 전망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이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윤호개인 세력하고 확실하게 선을 못 긋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당내에서조차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누구보다도 정치적으로 각을 많이 세웠던 사람인데 예. 여기서 이제 윤호개인과의 분명한 단절 같은 게 없는 국민의힘하고 손을 잡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개혁신당이라는 당의 뭐랄까요? 애초에 정체성이나 취지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지 지방선거에서 어떤 실리만을 생각해서 섣불리 선거연대나 이런 걸 결정하진 않을 것 같고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 간의 저 모습이 어찌됐건 간에 모처럼 이제 야당에서 이 정치가 작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나 장동혁 대표가 저걸 먼저 했더라면 오히려 좀 자연스러웠을 텐데 확실히 이준석 그 대표가 이 나이는 젊고 의석은 작지만 정치 경력이 길다 보니까 예. 정치력을 좀 발휘하는 것 같고 오히려 정말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의 전직 대표다운 모습을 장동혁 대표한테 한 수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마저 들었어요. 최근에 장동혁 대표는 이제 이런 이제 이 전국을 주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나 그런 전략보다 당내에서 뭐 한동훈계를 축출하는 데서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정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좀 가르쳐 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결국에는 국민의힘 뭐 대표였고요. 결국에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의 대표 주자가 되려면 제일 큰 당에 와야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그런 목적도 있다고 좀 보세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도 지금 개혁신당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끝까지 저기 정치적 미래를 자기가 꿈이 없다면 모르지만은 네. 그 꿈을 실현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그러나 다만 지금 당장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들이 서로 달랐잖아요. 그리고 또 아직 우리 당이 완전히 윤석열 어게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 윤석열 어게인 세력들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뭐 선거 연대나 이렇게 지금 당장 그렇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워낙 이제 거대 이 여당이 독주를 하고 의회 폭거를 하니까 지금 자기들의 지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특검 하면서 자기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검을 한사코 거부하면서 야당을 어떻게 보면 옥죄고 이렇게 하는 특검은 또 계속 밀어붙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러고 있다가는 거대 여당의 독주 앞에서 야당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다라는 걸 이제는 개혁신당도 저는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같이 연대해서 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서로가 이 같음을 더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싶고요. 예. 또 개혁신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를 가지고 공동의 투쟁 전선을 펼쳐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체성 부분들을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찾아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 원래는 야3당의 이제 회동이었는데 조국 혁신당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한테도 문자를 보냈다고 알려졌어요? 그 참 예의 없는 일인데요. 네. 대표한테 뭔 정치적인 걸 대안을 하면서 문자를 보냈다라는 것도 참 궁금해요. 이준석 대표답다. 예. 그럼 이게 알리바이잖아요. 나도 제안했다. 아. 그런 제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조롱 내지는 끌어들여서 자신의 명분 쌓기 그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데일리 멘트예요. 하루하루 언론에 회자되는 걸로 정치를 생각하는 거죠. 아주 천박하고 부끄러운 행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SNS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문자 메시지를 아예 공개를 하면서 조국 대표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이거는 박수현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대표 간의 회담이라는 게 어떤 과정을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예. 뭐 이 문제에서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께서 좀 발끈해서 한마디로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야당 그 당수 회담을 뭐 거절을 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좀 방법을 잘못 택하신 것 같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귀하들은 아직 윤 어게인, 또 내란 단절, 윤석열 단절 이런 건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야당이라 같은 야당인 줄 아냐. 예, 다르다. 그러므로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나았을 뿐인데 그걸 거절하는 방법이 저런 것을 고리로 거절을 하다가 꼬투리를 잡힌 이런 형국 같아요. 지금. 지금 저 사실은 신장식 의원이나 조국혁신당이 지금 아픈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야당이라고 하면은 야당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면은 이게 개혁신당의 제안이든 뭐든지 같이 공동전세를 꾸리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궁색하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메신저를 또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보면은 어찌 보면은 네 가지가 없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신장식 대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독권을 예. 근데 저게 조국혁신당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게 될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제3정당인데 일종의 이제 형님이 허락하는 제3정당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허락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예. 반대도 하고 비판도 하는 거죠. 근데 그 노선이 근본적 한계인데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범보수보다는 범야권이 조금 더 공세적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구도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이 우리는 범야권이 아니야라고 증명한 겁니다. 우리는 범여권이야. 그렇다 보니까 저런 이제 감정적 반응만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저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문자로 제안했건 뭐 전화로 제안했건 이런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한마디로 허를 찔린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감정적 반응을 하는데 저는 조국혁신당도 야당 정체성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혹은 민주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필요할 때 필요한 비판을 못해요. 이를테면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것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합니다. 그러면 그건 야당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해서 회담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좀 구도를 넓혀보자는 거였는데 결과는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을 공격하는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거기서 마땅히 조국혁신당이 지금 방어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